오늘은 PSS4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시제와 수동태의 관계를 봤었고 오늘부터는 형식과 수동태의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오늘 보고 이제 다음 시간은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까지 사실 했던 게 삼형식 문장의 수동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 형식이 뭐였더라 이제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단원에서 첫 단원에서 형식이라는 걸 배웠었는데 영어 문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를 쓰지만 그 주어 동사 다음에 오는 부분은 문장 성분은 문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형식 문장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만 쓰인 거, 이형식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쓰인 거, 삼형식 문장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 다음에 동사가 필요로 하는 목적어가 쓰인 거, 사형식, 오늘 볼 사형식이 주어 동사 다음에 대부분 사람이 나오는 간접 목적어, 그리고 대부분 사물이 나오는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는 사형식 문장의 틀을 이렇게 적어보면 이거는 이제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동사가 결정하는 거 기억하시죠? 주어 동사 다음에 예를 들면 give 같은 게 있는데 주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렇게 쓰는 게 딱 그렇게 적절한 패턴으로 잡히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덩어리, 의미 덩어리로 오는 그런 문장 구조를 우리가 사형식으로 했습니다. 이 문장의 수동태 부분을 왜 이렇게 따로 떼어서 볼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굳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삼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그냥 수동태 문장으로 바꿨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식은 지금 이렇게 잠깐만 봐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해서 간접, 직접이라는 말은 붙어 있지만 목적어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썼었는데 그렇다면 얘네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될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식 문장 일단 그냥 예문을 하나 보면 He gave me a cup of coffee.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주는 걸로 일단 예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He gave가 동사인 거죠. 그냥 주다니까 me, 나에게.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여기 이 문장에서 me가 되는 거고요. 직접 목적어 a cup of coffee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였던 사형식 문장을 어떻게 수동태로 만들까? 이제 그거를 보는데 이 전에 잠깐 거쳐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시 1단원에서 봤던 내용인데 사형식 문장과 삼형식 문장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는 어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동사를 썼을 때 이 순서대로 만약에 딱딱 쓴다면 나한테 커피를 줬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a cup of coffee, me 이렇게 순서를 바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의미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니까요. 그러면 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를 바꿀 수가 없는가? 절대. 그때 그건 아니었고 만약에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싶으면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쓰면 된다라고 해서 1단원에서 역시 그 전치사는 어떤 전치사를 쓰는 건지 결정하는 것은 역시 동사여서 이런 동사들을 쓰면 전치사 to를, 이런 동사들을 쓰면 전치사 for를, 이런 동사를 쓰면 of를 쓴다라고 했던 것은 역시 1단원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gave라는 동사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전치사 to를 써서 he gave a cup of coffee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to me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써서 이렇게 삼형식 문장처럼 이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삼형식 문장이 된 이유는 주어, 동사, 다음에 얘가 필요로 하는 대상, 목적어를 쓰고 전치사구는 우리가 형식을 따질 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삼형식이 되었다라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사형식, 삼형식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볼 내용은 사실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특히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부분을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우리 교재하고 원서하고 이제 같이 비교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가 여기 부분을 보면 either of the objects. object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들 중에서 둘 중 어떤 것도 can be the subject of a passive sentence. passive sentence라는 수동태 문장인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다시 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둘 다를 수동태의 주어를 쓸 수 있다라는 말은 사형식 문장에서 여기 한 문장이 있을 때 수동태 문장 구조가 두 개가 나타난다는 거죠.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할 수도 있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읽어보면 It is quite usual in English for the person receiving something to be the subject. 그러면 여기서 It is quite usual. 이게 꽤 흔한 일인데 이게 더 일반적인데 in English, 영어에서 for the person, 사람, receiving something, 뭔가를 받는 사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이 문장에서 간접 목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받는 사람이 to be the subject. 주어가 되는 것이 더 흔하다, 꽤 흔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둘 다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것이 더 흔하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약간 우리한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은 이제 이게 더 흔하다, 덜 흔하다 이런 거는 문법 문제에서는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쓸 수 있구나. 근데 조금 더 참고로 알아둔다면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게 조금 더 흔하구나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주로 사람을 나타내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The choice of structure depends on the context.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그 구조를 선택하는 거. 그럼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할래? 아니면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할래? 그때 그 구조를 선택하는 것은 depends on the context. 그냥 그 맥락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 목적어를 좀 더 초점으로 주고 싶으면 그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할 거고요. 직접 목적어를 초점으로 맞추고 싶으면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할 거고 아니면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나중에 말한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맞춰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맥락에 따라 다르지만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게 흔하지만 둘 다 가능하다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예를 보면 여기 있는 그냥 예문을 볼게요. Julie gave me some exciting work.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딱 사형식 문장인 거죠. Julie 주어고요. gave 동사고 me 얘가 간접 목적어, some exciting work 얘가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기본적으로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게 더 흔하다고 했으니까 me 나를 주어로 꺼내 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대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으로 썼던 대명사를 주어 자리에 주격으로 써서 I가 된 것 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동태의 기본이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였죠. 그래서 그대로 쓸 건데 지금 과거 시제니까 과거형 그리고 주어가 I니까 수일치까지 해서 was라는 비동사 그리고 이 주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는 given이죠. 그래서 I was given. 그러면 내가 받았다가 되는 겁니다. 수동태니까 준 거를 당한 거니까 받은 거겠죠. 그래서 I was given. 내가 받았다. 근데 뭐를 받았는지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바로 뒤에. Some exciting work by Julie. 그래서 이 원래 문장의 능동태 문장의 주어는 by 플러스 그냥 그 내용을 쓰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을 완성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 문장으로 바꿔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직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보다 앞에 쓰려면 그러면 전치사를 간접 목적어 앞에 붙여야 된다. 이게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쓰는 경우에는 딱 하나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붙여야 된다. to, for, of 중에 결정하는 것은 이 동사가 결정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면 some exciting work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역시 우린 수동태 부분의 동사는 비동사 과거분사 쓸 건데 지금 과거 시제였던 건 똑같고요. 그리고 some exciting work 역시 단수 주어니까 단수 형태로 맞춰서 was를 썼습니다. 그리고 과거분사는 given 똑같죠. 그래서 some exciting work was given. 그러면 신나는 일이 주어진 건데 여기 간접 목적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아까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썼지만 전치사 하나를 끼워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To me by Julie. 그래서 여기 부분은 우리가 사형식 문장, 삼형식 문장을 연습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제일 앞으로 가면 간접 목적어 앞에는 전치사를 붙였었지. 그 같은 결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문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직접 목적어만을 수동태를 주어로 쓰는 동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아까 둘 다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동사의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는 안 되고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써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건 따로 외워야 되나?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상식적으로
하려다 보면 이상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my면 사형식으로 my를 쓴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꺼내면 누가 사진 게 돼서 갑자기 약간 사람이 사질 순 없잖아요. 뭔가 인신매매가 아닌 이상. 그래서 그런 게 하려다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근데 한번 생각은 하면서 쓰자. 우리가 너무 그냥 수동태 문장을 기계적으로 만들진 말고 생각을 한 번만 덧붙여보면 이건 바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따가 문제를 풀 때 한번 볼게요. 여기 예시도 보면 My brother was bought.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남동생이 사줬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서 그거 이제 바로 깨닫게 되니까 그때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능동태 문장을 두 가지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 우리가 했던 지금 사형식 문장을 바꿨던 그거죠. 단 한 가지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같은 경우겠죠? 써보니까 이상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한번 한 가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부터 이제 보면 My brother taught me English grammar. 일단 사형식 문장의 그냥 대표적인 문장인데 My brother. 오빠가 나를 이라고 해볼게요. My brother가 누군지는 지금 정체를 모르겠으니까 My brother taught 가르쳐줬는데 나에게 English grammar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문법. 그래서 나에게 영어 문법을 가르쳐줬다 라고 하면 일단은 흔히 쓰이는 간접 목적어를 우리가 주어로 꺼내서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e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I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taught, teach의 과거형으로 써 있는 거 보니까 과거 시제로 쓸 거고 그리고 I에 맞는 비동사를 쓰니까 I was가 될 거고 그리고 과거 분사는 그대로 taught죠. 그래서 I was taught 라고 하면 내가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내가 배웠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그냥 썼었죠. 그래서 English grammar 그리고 by my brother까지 완성하면 얘가 흔히 쓰이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그런 수동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한번 써보면 English grammar 이렇게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역시 과거 시제이면서 얘가 단수니까 was taught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은 우리가 간접 목적어 me 앞에 전치사를 넣기로 했었죠. 근데 teach 이 동사는 우리가 뭐를 위해서 해준다라는 거 for 빼고 ask라는 동사가 of 전치사 쓰는 거 빼면 대부분은 to 전치사 쓰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to 이고요. 그래서 to me 나에게 가르쳐 이 영어 문법이 나에게 가르쳐줬다. 우리말로 하면 좀 이상하죠? By my brother 까지 하면 한 세트를 이제 우리가 완성을 해본 겁니다. 연습이 하나만 해봐도 이제 조금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3번 해볼게요. Dad bought my sister a new laptop 이라고 하면 아빠가 사줬는데 내 여동생에게 a new laptop, 새로운 그 노트북을 사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같은 경우인데 간접 목적어가 흔하게 주어로 쓰이니까 해보려고 딱 시도를 해보면 My sister was bought 해서 바로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 여동생이 아니 내 누나가 언니가 이렇게 사질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그냥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그 수동태 형태만 쓸 수 있다는 그 문장입니다. A new laptop 일단 주어로 쓰고 그리고 역시 과거형이니까 was 단수니까 was 그리고 과거 분사는 bought 그대로죠. 그래서 a new laptop was bought 그리고 우리가 직접 목적어를 앞에 쓰면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썼었죠. 사는 것은 누굴 위해 사준다. for 전치사 for를 쓰는 동사였으니까 a new laptop was bought for my sister by dad 이렇게 해서 한 문장만 쓸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워두시면 돼요. 4번은 I didn't ask him such stupid questions. I didn't ask him. 내가 물어보지 않았다. 그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그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내가 하지 않았다. 이런 건데 ask라는 동사는 우리가 그 유일하게 전치사 of를 쓰는 그 동사였죠. 그래서 얘는 하나 해보면 일단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him이라고 목적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린 주어 자리로 뽑았으니까 he라고 주격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과거 시제이면서 he도 역시 단수니까 he wasn't asked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어서 didn't 썼던 것을 우리는 어쨌든 수동태는 비동사 과거 분사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비동사 형태로 단수 형태로 과거 형태로 써야겠다라고 해서 쓴 거고 부정문이니까 부정문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과거형 비동사 그리고 과거 분사 asked까지 썼고요. He wasn't asked. 그럼 그가 질문을 받지 않았다인 거고요.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썼었죠. 바로 그냥 써서 such stupid questions by me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한번 써보면 such stupid questions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 시제인 건 똑같은데 questions라고 해서 복수 주어인 거죠. 복수 명사가 주어니까 우리 동사 형태도 복수 형태에 맞춰서 were 바뀐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역시 부정 형태니까 such stupid questions weren't asked 여기까지 썼고 우리가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넣어야 되는데 동사가 ask니까 of him by me 여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나름 이렇게 뭔가 디테일하게 챙길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거 몇 개 그냥 to 하나 해보고 for 하나 해보고 of 하나 해보고 지금 이제 할 건 다 해봤어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만 주어를 쓸 수 있는 동사도 해봤고 그러니까 5번부터 10번까지는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5번은 She told her students surprising news about black holes. 그럼 일단 그녀가 선생님인 것 같은데 그녀의 학생들에게 놀라운 뉴스 근데 뭐에 대한 거냐면 black holes, 블랙홀에 대한 뭐 놀라운 소식 이거를 말해줬다 이건데 그럼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간접 목적어를 먼저 주어로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er students 이거고 과거 시제이면서 her students 복수니까 were라고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비동사는 일단 맞췄고요. 그리고 뭐 말하다의 과거 분사 역시 told죠. 그래서 her students were told.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들은 게 되는 거죠. 들었다가 되는 거고 직접 목적은 그대로 쓰기로 했으니까 surprising news about black holes 그리고 by he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직접 목적을 이번엔 주어로 해서 써보면 surprising news about black holes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게 주어가 됐을 때 비동사 형태를 생각해보자. 과거 형태인 건 똑같고요. 그런데 수를 생각할 때 뉴스가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합니다. 이게 셀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이제 명사 부분에 나오는 거라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하겠지만 뉴스는 s가 있으니까 꼭 복수처럼 생겼는데 얘는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셔서 surprising news 그리고 about black holes 이거는 블랙홀에 대한이라고 해서 전치사 구는 우리가 수 일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건 거의 마지막 단원에서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1, 2학년 과정에서 보셨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핵심 주어가 surprising news 근데 news가 셀 수 없는 명사여서 얘는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얘는 단수처럼 was라고 썼고요. 그리고 told는 똑같고 그리고 직접 목적을 앞에 쓰고 간접 목적 이렇게 쓸 때는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 붙이기로 그리고 tell 이거는 to를 쓰는 동사니까 to her students by her 여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번 문제에서 가장 헷갈릴 수 있었던 포인트는 뉴스가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걸 몰랐는데요. 이럴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은 이제 5단원에서 나오니까 그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예요. 이제 조금 익숙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빠르게 해보시면 됩니다. 6번은 The police didn't find Mark, the lost key. 일단 이 문장을 의미를 한번 이해해보면 The police, 그 경찰이 didn't find Mark, 마크에게 잃어버린 열쇠를 찾아주지 못했다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얘에게 이것을 찾아준다. 이런 의미로 사형식 동사로 이 find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만 쓰인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이제 문장에서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find가 지금 사형식으로 쓰인 거죠. 의미상. 얘에게 이것을 이런 의미니까요. 그러면 mark를 일단 주어로 쓰려고 보니까 마크가 지금 찾아지고 안 찾아지고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열쇠가 찾아지고 안 찾아지고 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의미상 마크를 찾는 게 아니니까 간접 목적어로 주어로 쓰는 수동태는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쓰는 거 그거 하나만 쓸 수 있는 문장인 건데 the lost key 잃어버린 열쇠가 그리고 과거 시제이면서 단수 주어니까 was 쪽을 쓰면 되는데 부정문이죠. 그래서 the lost key wasn't 그리고 찾다의 과거 부사는 found 그리고 우리가 직접 목적어를 앞에 썼으니까 간접 목적어 앞에는 전치사를 써서 찾다라는 동사는 전치사 for를 쓰니까 for mark by the police까지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간접 목적어 못 쓰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 쓰고 지나가시면 되겠죠. 7번은 A villa owner lent those visitors the rooms. 빌라 아시죠? 이제 주택 종류. 빌라의 그 주인이 lent 빌려줬대요. Those visitors 그 방문객들에게 the rooms 그 방을 빌려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던 대로 those visitors 이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써보면 과거 시제이고 lent의 과거형이니까요. 과거 시제이면서 복수 주어니까 were 써야겠다.
그리고 lent 빌려주다의 과거분사도 lent이어서 those visitors were lent. 그리고 직접 목적은 그대로 쓰면 되니까 the rooms by the villa owner. 이게 좀 익숙해졌어요. 이런 생각이 들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써볼게요. the rooms 얘가 직접 목적어죠. 그리고 과거이면서 복수주어니까 were lent. 그리고 간접 목적 앞에는 전치사를 써야 되니까 to those visitors by the villa owner. 한결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러는 건 아니겠죠. 8번은 기본적인 동사 give의 형태네요. She gave me an honest opinion. 그녀가 나에게 정직한 의견을 줬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을 해줬나 봐요. 그러면 역시 하던 대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쓰면 I was given. 여기까지 좀 잘 되나요? I was given. 과거이면서 나 단수니까 was를 쓰면 되고요. I was given. 이거 give, gave, given 모양이 다 다르죠. 그래서 과거분사인 given 썼고요. 직접 목적 그대로 내려 쓰면 됩니다. An honest opinion by her. 됐죠? 그리고 직접 목적을 주로 써보면 an honest opinion 단수이면서 과거 똑같겠네요. 그래서 an honest opinion was given 여기까지 똑같고 간접 목적 앞에는 우리가 전치사를 쓰기로 했으니까 to me by her. 이 give라는 동사는 정말 to를 쓰는 전치사 to를 쓰는 대표적인 동사죠.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his professor offered him a good internship program. 그의 교수님이 그에게 좋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안했대요. 그러면 일단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he 과거이면서 he니까 he was offered 제안을 받은 거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를 바로 그냥 내렸으면 a good internship program by his professor. 이제 쉬워지는 것 같아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써보겠습니다. A good internship program 단수이면서 과거니까 똑같아요. was offered 그리고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만 챙겨주면 되겠죠. To him by his professor.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10번은 My grandfather will make me a wooden boat.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나무로 된 그 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오랜만에 한번 생각해봐는 게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나는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신이 사람을 이거 아니고서는. 그래서 이 간접 목적어를 또 주어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역시 하나만 나오겠구나. 수동태 구조가. 그래서 직접 목적어를 우린 주어를 쓸 거고요. A wooden boat. 그리고 여기 부분은 조동사가 있죠. 우리가 처음에 그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를 배웠었죠. 그래서 a wooden boat 다음에 조동사를 쓰고 나서 우리가 수동태의 기본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인데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그래서 비동사의 동사 원형인 be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a wooden boat, 그 나무 배가 will be made, 만들어질 건데 그리고 나서 지금 직접 목적어를 앞에 썼으니까 간접 목적어 앞에다가 전치사를 써주면 되겠죠. For me, by my grandfather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개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라고 하면 일단 그냥 뭔가 덮어놓고 생각하면 복잡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형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는지 그 예문을 하나 보면서 그리고 그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즉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전치사를 어떤 걸 쓰는 경우인지 to, for, of 쓰는 거 이런 걸 복습을 살짝 해보고 돌아오면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의미상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될 수 없는 경우만 이제 가려내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지금 이 부분을 처음 해보면 의외로 헷갈리는 건 비동사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분사도 물론 지금 외우는 게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2단원에서 보고 지금 온 거니까 좀 기억이 안 나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특히 처음에는 그 비동사 쓰는 것이 현재 시제, 과거 시제도 생각해야 되고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도 생각해야 되고 특히 막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빠르게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수동태보다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하나 일단 모르는 부분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따져보면서 하다 보면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5형식 과 이제 수동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2시간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